예, 김 전 위원장님,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과 관련돼 가지고 민간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죠. 예, 이게 원래 이제 캠코 쪽에다가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다가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문제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매각을 캠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험악하게 채권 주심을 하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고 한 유동화 회사 쪽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장님의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악랄한 추심이라든지 아주 비정상적인 추심을 못하는 회사에 민간에서 열어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축은행이 캠코에 잘 안 팔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캠코는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한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축은행에게 싼 가격에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연체 채권을 좀 다른 곳에 민간에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게. 네. 그런데 그게 6월달에 했는데 이게 시간상의 문제에서 그런가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민간에게 매각할 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는? 최근 실적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 이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민간에게 열어주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로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실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 거죠, 그건? 이게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항상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PF도 저희 생각에는 그냥 사업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자꾸 이렇게 그런 상황 논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의도와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금융위의 또 업무이자 임무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니까 제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왜냐하면 또 이 캠코에다가 이 채권 매입을 해주게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저 표를 보시면요. 지금 대체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불법적이고 과잉적이고 악랄한 추심에서 안전한 8만 2천 명 정도가, 이거 뭐 안전하다 볼 수는 없겠지만 추심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대략 액수가 한 6,200억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민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회사가 추심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유동화 회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동화 회사의 채권 추심권이 없는 건가요? 유동화 회사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유동화 회사가 채권 추심 회사,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못 넘기는데 이거 신용정보회사, 그러니까 신정법상 인가를 받은.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네. 금융의 대책을 물어봤더니 그 펴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유동화 회사는 채권 추심에서 이탁을 해야 된다. 이게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위에서는. 그렇게 왔건데 지금 위원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시네. 보니까 이게 자산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유동화 전문회사도 당연히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채무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이게 캠코의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핵심적 이유가 불법 과잉 추심으로부터 좀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민간으로 매각하면서 과잉 불법 추심이 약한 곳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 추심을 할 수 있는 거 민간에서도요. 이렇게 되면 연체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계부채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추심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채를 이렇게 상환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심을 하는 거는 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법에 불법 추심 행위를 정하고는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래서 막으려고 그거 저 위원장님 저기 그 지난 정부 때 금융 안정 지원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업무들을 지원하고 했던 게 있었는데 해체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연체 채권과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TF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좀 한번 구성 같은 걸 한번 검토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저희 연체 채권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보호 문제도 있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연체 채권을 정리해야만 이게 또 자금이 또 돌아가고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 불법 가행 추심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어제 뭐 어차피 민간하게 매각을 열어줬으면 뭐 이미 추심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불법 추심과 가행 추심에 대한 때나요. 좀 그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좀 혹시 좀 검토하셔서 있으시면 좀 종감정까지 조금만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그 불법 추심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이미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지켜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좀 같이 저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혁신 금융 서비스 아시죠? 네, 예. 핵심 문제 그겁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그냥 쭉 얘기해 주세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스타트업 같은 기업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빅테크라든지 대기업이 가로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 절차가 없는 수요조사 관련된 것은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 혁신 금융 서비스가 스타트업이라든지 혁신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빅테크라든지 대기업에 뺏기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혁신성 스타트업이 혁신성을 가지고 혁신 금융 서비스에 많이 진출하고 많이 공모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조그만 업체 혁신 아이디어 베껴서 혁신 서비스 한다는 거는 뭐 좀 창피한 일이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혁신 서비스 저 승인 과정에서 그건 당연히 좀 봐야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좀 그 남의 기술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모방하고 그걸 착취하고 하는 거는 뭐 중기부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걸 갖다 신고하면은 또 그걸 처리하는 그 조직하고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저희가 알게 되면 그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